자,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왔네요. 사실은 이제 매매, 그다음에 교환, 임대차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테마 중심으로 나오는 것 중심으로 이제 정리한 거니까 매매계약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계약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. 다만 미리 전제를 얘기할 것이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계약이죠. 그래서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들은 성질상 적용할 수 없는 경우만 빼고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이 계약금이 매매계약 파트에서 배우시지만 자, 당연히 임대차에서도 계약금이 나올 수 있겠죠. 또 나중에 매도인의 담보책임, 자,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울 때도 거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러지만은 이 담보책임은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되니까 교환계약에서도 담보책임 발생될 수 있고 임대차에서도 담보책임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전제를 깔고 자, 이제 계약금 들어가 봅시다. 자, 이 계약금 같은 경우 이제 3년에 2번 정도 출제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법조문도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어요.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. 자,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금에서 들어갈 게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자, 여러분이 제 부동산을 6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한다. 매매계약을 5억에 했다고 칩시다. 그럼 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서 꼭 반드시 계약금을 거는 건 아니죠. 매매계약은 말 그대로 낙성계약이니까 계약금을 주든 말든 매매에 대해서 양 당사자 합의만 성립되면 매매계약은 성립이 된 거란 말이죠.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계약금이라는 게 나오려면 그럼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금 거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계약금 문제에 들어가려면 먼저 계약금 계약부터 터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. 그럼 이 계약금 계약과 매매계약, 자, 요 두 개의 계약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부터 따지는데, 자,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이 계약할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주종 관계에 있는 거예요.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. 그러니까 요게 무효 취소가 된다면 계약금 계약은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. 또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. 아주 대표적인 요물계약이죠. 즉 매매계약은 5억에 사세요, 5억에 사겠다라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지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합시다 라는 합의만은 안 되고 그 합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면서 요물이니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.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러죠. 자,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.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.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되는데 다만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꼭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매매계약 이후에 계약금을 줘도 된다. 또 두 번째 요물계약이다. 요물계약 설명했으니까 두 가지 잡으시고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들이죠. 자, 그러면 매매계약 5억에 매매계약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약정만 해서는 안 되고 5천만 원을 줬어요. 자, 그럼 이게 계약금이 되는 거죠? 그럼 이 계약금의 성질,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, 자, 이건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돼요.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그 증거로서 주는 거겠죠. 자, 이걸 증약금이라고 그러죠. 현실은 증거금을 하면서 계약금 걸었으면 그 계약금은 무조건 일단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.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요. 두 번째는 이 계약금 5천만 원은 또 이 주된 매매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, 기능을 가져요. 즉
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 5천만 원 준 사람이 이 매매 계약 좀 잘못했다 싶으면은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받은 사람은 받은 거에다 배액을 돌려주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자,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약금이라고 그러죠.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건 아니고,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으니까, 당사자가 계약금 5천만 원 걸지만 이건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합시다 라고 약정했으면 그건 해약금이 안 되죠.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해약금이 되는 거죠. 또 세 번째, 이 계약금 5천만 원은 어떤 기능을 갖냐면 위약금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. 위약금. 자,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금 내는 거죠. 근데 이 계약금 5천만 원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긴 적극적으로 양 당사자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, 특약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위약금이 됩니다. 그러면이 아니라 그러면 이 위약금은 어떤 성격을 갖냐? 그럼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 을이 5천만 원 계약금 주면서 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을 했다. 근데 나중에 이 을 매수인이 잔금 치를 때 잔금을 안 치렀다.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매도인은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, 사실 손해배상은 굉장히 까다로워요.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자기가 얼마만큼 손해가 일어난지를 다 증명하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, 그래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했으니까 그냥 이 5천만 원 손해배상금으로 그냥 몰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. 반대로 이쪽이 계약을 위반했으면은 이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줘야 되는데, 이걸 위약금 약정했으면 이 5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예정을 해놓은 거니까 얘는 받은 5천만 원에다가 손해배상금 쪽으로 5천만 원 더 얹어서 돌려줘야 된다. 즉 위약금 약정을 해서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면 나중에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추정해줘요. 그러니까 계약금 5천만 원 주면서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만 갖는 거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해요. 따라서 나중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았던 거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별도로 자기가 받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너무 귀찮고 또 번잡스러우니까 보통 계약금 걸었으면 위약금 약정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일반적이죠. 근데 현실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이 계약금 문제 나오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계약금의 성질, 기능 세 가지 보셨어요. 쭉 읽으시면 되죠.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.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이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이니까, 그럼 뒤집으면 당사자는 해약금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다. 위약금의 성질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된다. 자, 그럼 위약금으로 약정했으면 이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. 되셨죠? 자,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요 해약금, 요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자, 요게 우리 이제 565조에 딱 한 개 조문이 있는데, 자, 해약금에서 동그라미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조문 읽는 거예요.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명칭은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에는, 그 얘기는 한마디로 그냥 계약금을 교부했으면 그 얘기입니다. 그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렇게 정해놨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뭐 할 때까지,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. 그럼 그 이행 착수가 이제 뭐냐,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1번 해제 시기는 이행 착수할 때까지인데, 자, 이행 착수의 의미는 뭐 알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가볍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행 착수에 해당되냐 안 되냐만 구별하시면 되는 건데,
그냥 법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판례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채무 이행에 아주 근접한 행위를 한 것을 이행착수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행 준비만 한 것은 이행착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자,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도금 주는 거죠, 중도금. 그 다음에 잔금 전부 준비하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빨리 소유권 이전하게 하라, 등기소에 갑시다, 출석합시다 라고 청구하는 거, 이것도 이행착수에 해당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라고요. 또 특히 중도금 같은 경우 중도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줄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이행착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죠. 자, 그런데 이행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거 3, 4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잔금 달라는 소송 제기한 거, 이런 행위는 요건 이행착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매수인 측에서는 자, 매도인이 자기한테 소송 제기한 이후에도 계약금 나 포기하고 해지하려한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행착수가 아니니까. 또 4번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 거래허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, 자,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토지 거래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. 토지 거래 허가. 자, 이 허가 받은 거 역시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허가받은 이후에 당연하죠. 허가 받았으면 이제 겨우 무효인 매매 계약이 이유가 될 뿐이지. 이행착수가 아니어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에서 역시 해지할 수 있다. 자,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합니다. 소송 제기,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얘기 나오면 이행착수 아니다. 따라서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. 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착수에 해당돼서 해지할 수 없다. 자, 작년에 나왔던 것 중은 여기에 제가 보충을 안 해드렸는데, 그 매수인이 중도금에 가름하여 중도금에 대신해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약정하고 그 제3자 채무자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경우, 이것도 이행착수예요.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가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나머지 얘기 나오면 다 이행착수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해지할 수 없다,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보시고 매매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한 그 끝났어요. 뭐 했어요? 이행 착수했으니까 일부든 뭐든 그럼 착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제는 이 해제권 행사할 수 없죠. 자, 그럼 이행 착수하기 전에 이제 해제하는 방법인데, 교부한 사람,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제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. 근데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죠.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데 계약금만 돌려줄 게 아니라 그 배액을 돌려주면서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때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, 자, 계약금에 받은 사람, 특히 매도인이 계약금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5억에 팔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그 부동산이 벌써 쭉쭉 올라갈 것 같아. 벌써 6억, 7억 된단 말이에요. 앞으로 계속 폭등할 것 같아요. 한 10억은 될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좋겠죠.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되죠.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5천만 원만 돌려줄 게 아니라 5천만 원에 또 5천만 원 얹어서 1억을 여러분한테 돌려주면서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, 여러분은 또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겠죠. 5억에 산 부동산이 벌써 6억, 7억 올라가니까.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준 계약금 배액을 1억을 안 받았어요. 자, 그렇다고 제가 그 계약금 그 다음에 배액을 공탁까지 해야지만이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.
검토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. 그 다음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, 즉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약정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그랬죠? 요물계약이니까 5천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, 보통 현실은 또 5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하고 매수인 측에서 일단 1,000만 원만 주고, 지금 1,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천만 원은 이제 다음 날 계좌로 쏴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끝납니다. 그럼 매도인 측에서는, 매도인은 지금 5천만 원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했지만 1,000만 원 받고 이제 헤어졌어요. 근데 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매매 계약 잘못한 것 같아.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. 자, 이랬을 때 배액을 돌려줘야 되는데, 그 배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한 계약금인 5천만 원의 배액을 돌려줘야 되느냐, 실제 받은 1,000만 원이 기준이 돼서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느냐, 이 문제죠. 자, 우리 판례는 해약금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매도인은 5천만 원의 배액, 즉 1억을 돌려줘야 된다. 되셨죠? 자,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는, 일단 기본적인 해제니까 이것도 소급표가 있는데,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서로 뭔가를 주고받았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, 여긴 계약금 외에는 주고받은 게 없겠죠. 이행착수 전에 했을 테니까 원상회복 의무는 없어요. 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청권도 발생되지 않겠죠. 또 해약금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, 즉 계약금을 걸었다 하더라도 다른 약정 사유나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약정 해제, 법정 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아무 관계가 없다. 자, 여기까지 계약금과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. 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렵지도 않죠. 자, 그럼 어려운지 쉬운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. 계약금은 성질이죠. 별도 약정이 없으면 뭘로 추정해요? 해약금 추정하고요.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상계약인 어디에도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요. 3번 해약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상회복 문제는 안 생기죠? 됐고요. 4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대. 허가받았대. 이거 이행착수도 아니다. 아니니까, 자, 매도인은 그 후에도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죠. 오메 이거 틀렸죠? 또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뭘 제기했어요? 소송 제기. 자, 이것도 이행착수 아니니까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. 그렇죠. 이건 맞았죠.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. 자, 2번은 그 이행착수에 해당되냐 안 되냐 작년 문제인데, 34회죠. 작년이 아니라. 갑은 2023년 9월 30일 을에게 자신 소유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날 주고요. 중도금 2억 원은 2023년 10월 30일 한 달 뒤에 두고 잔금 8천만 원은 11월 30일 또 한 달 뒤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, 자, 을로부터 계약금 전액 2천만 원을 다 받았대요. 옳은 것은 그랬네요. 격번 을이 2023년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했대요.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 줬다는 게 포인트가 되죠. 그럼 이행 착수한 거니까, 자, 을이든 갑이든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. 그런 얘기고. 미음번도 을이 2023년 10월 25일 자, 중도금 또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했습니다. 끝났죠. 갑도 역시 자, 배액상 하나도 해지할 수 없다. 옳은 얘기죠. 자, 이것은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 지급에 가름해서, 즉 중도금을 가름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,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,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했대요. 자, 이것도 이행착수도 아니다. 아까 이행착수라고 그랬죠. 그럼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.
오케이. 그래서 기억년 디귿이 다 맞겠네요. 자,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은 이행 착수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다 이행 착수에 해당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일단은 매매계약 파트의 첫 번째 테마 계약금 정리해봤고요. 자, 계약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으셨습니다.